네, 오늘 SK 하이닉스 양산기술 합격자 인터뷰에 이분을 섭외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5년 하반기는 탈락, 2026년 상반기는 합격을 하신 탈락, 합격을 둘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2026년 상반기 하이닉스 면접을 보시고 나서 면접관들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셨는데 합격 소식을 당당하게 전해주시면서 면가모를 증명해주신 분입니다. 실제 면접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혹은 이분 실제 면접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분은 지난 시즌 탈락 이후의 합격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들어보면서 취업의 방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6개월 정도 더 취업 준비를 해서 SK하이닉스 양산기술 직무에 합격했습니다.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발표 난 지. 합격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실 처음 면접을 본 뒤에는 아쉬웠던 대답들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합격했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순간 정말 기뻤고 그 기분이 며칠 동안 지속될 만큼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는 굉장히 기뻤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셨었잖아요. 이후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2026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신 걸까요? 사실 최종 면접 탈락하고 직후로는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서 2주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공대 누나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면접을 복귀하면서 이제 교육과 강의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보완했었고 또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면접 연습을 매주 3시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 면접에서 탈락하신 게 너무 아쉬우셔서 복귀 이후에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불안하시고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유튜브 보셨다고 했는데, 멘탈 관리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좀 힐링을 하셨나요? 아니면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탈락을 한 직후로는 멘탈이 정말 무너졌어서 아무것도 안 했었고 그 이후로는 공고가 계속 올라왔어서 그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 서류를 50개 가까이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정신없이 자기소개서만 작성을 하면서 똑같은 하루를 살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었는데 50개 중에 하나는 합격하겠지라는 마인드로 바쁘게 살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던 것 같습니다. 네, 50개면 사실은 평균 이상으로 한 시즌에 친구들이 보통 한 2, 30개 정도를 쓰시는데 50개는 정말 열심히 많이 지원을 하셨었네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인터뷰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번 면접 보시고 나서 면접 분위기 너무 안 좋았다, 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셨는데, 실제 면접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실제로 SK하이닉스 면접 시간이 30분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분 중에서 15분도 채우지 못하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압박도 정말 세게 들어왔었고 다들 흔히 받는 그러한 인성 질문이나 역량 질문을 하나도 채 받지 못해서 면접관님들께서 제게 관심을 전혀 안 가진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럼 실제 15분간 질문이나 혹은 면접관님의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합격될 것 같다라는 그런 합격의 시그널은 전혀 없으셨나요? 사실 면접관님들께서 압박을 정말 세게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웃으면서 좋게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또 압박 질문이 들어왔어서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합격하신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합격자님이 생각하시는 합격의 비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했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도 결국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경험과 역량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에서 너무 암기식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점입니다. 실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 답변을 외우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예상 질문을 200개 넘게 정리를 하고 답변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딱 하나 정도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었는데 외운 답변을 떠올리기보다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 사람인지를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험 정리거든요. 근데 경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많이 헤매시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서류를 어떻게 보면 2번이나 합격이 되신 케이스세요. 사실 이번에 면접 컨설팅을 제가 하다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서류가 10번을 붙으셨더라고요. 그분은. 합격자님도 서류가 2번 붙은 케이스신데, 그러면 지원을 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먼저 했던 작업이나 혹은 심혈을 기울였던 점이 있으신가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저는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직무 강점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신경 썼었고, 또한 제가 자신 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만 질문받을 수 있게 해당 스토리를 위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구성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면접까지를 예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에 내 강점과 역량 위주로 어필을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쓰셨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서류에 2번이나 합격하신 케이스신데 2번이나 붙은 이유에 대해서 가늠이 되시나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회사 인재상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VWB나 회계 같은 것을 인재상으로 정의를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내 경험들을 핵심 인재상과 연결해서 직무에 대한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면접 질문이 어떤 게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하시면서 그 인재상과 엮어서 좀 잘 풀어내신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SKCT도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 분석하시고 나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시더라고요. 합격자님은 몇 회분 정도 풀어보셨어요? 저는 SKCT 같은 경우에는 매일 3회분씩 풀었습니다. 서류 결과가 나오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매일 6시간씩 총 40개에서 50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40회에서 50회분을 푸신 건가요? 네, 정말 매번 제가 합격자 인터뷰를 하지만 합격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수험생분들처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사실은 과열된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너무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또 작년부터 도입된 그 에스크 준비는 어떻게 했더니 좀 도움이 되었다. 이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에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대 누나의 자료를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또 에스크라는 것이 질문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막히더라도 아는 부분에 한해서 제 생각과 지식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문제나 혹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지식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탈락 이후로 많이 불안하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합격까지 이끌어내셨는데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나요? 취업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1승만 하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회사에 지원하면서 50개 넣으면 하나는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면서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는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긴 마라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취준생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합격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난사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직무 분석을 하셨고 경험 정리를 하신 후에 그 직무에 적합한 이야기들을 강점을 씹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50개를 쓰시면서도 하나는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아무렇게나 엉망진창 우당탕탕 써놓으시고 나 지원하면 50개, 100개를 쓰면 합격하겠지. 그럼 합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그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이야기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합격자로서 남아있는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도움의 말 혹은 응원의 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업에 있어서 운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소서를 고치고 면접을 준비하고 직무를 공부하는 그 과정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준비한 사람이 결국 기회를 만나기 때문에 간절하게 노력하시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간절함을 이제 마음으로만 비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실행으로 옮겨주신다면 결과로서 보답 받으실 수 있으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놓고 이제 공대 누나와 함께한 취업 준비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취업 준비를 혼자 하면 방향성도 모르고 막막한 감정이 크게 드는데 공대 누나와 함께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대 누나의 취업 준비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혔는데 공대 누나 자료를 보면서 기업과 직무 분석을 수행을 했고 제 경험을 정리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지, 또 그 경험을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 덕분에 취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저와 함께 준비하셨던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뤄내신 건 합격자님이시기 때문에 합격자님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얻으실 수 있었다는 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처럼 이제 면접을 탈락한 이후에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도 꽤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럴 때 많은 불안감을 가지실 텐데 저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면접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원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중요성까지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합격자님을 통해서 탈락하신 이유와 그리고 합격하실 수 있었던 그 과정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합격자님도 입사하시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지금까지 꿈꾸셨던 그런 엔지니어로서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